있어요, 반장님. 장정환님. 준비해 주시고요. 곧 이어서 5기 오토 판매사 스쿨 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들 자리에 다 모이셨나요? 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을 켜 주시고요. 예쁜 얼굴들을 좀 보여주세요. 이제 화면에 이름만 나오고 얼굴이 안 보이시면 잘못하면 퇴출 당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화면을 켜주시고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입장 시에 이름은 한글로 그리고 닉네임으로 올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 안녕하셨어요. 이제 사운을 재창으로 제5기 오토스쿨 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힘차게 사운을 재창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운 준비. 야, 사운 시작. 영어를 소중히 여기며 여기며 세상을 세상을 사랑한다. 믿음에 크게 며 믿는다. 가자. 네, 다들 박수로. 네, 너무 반갑습니다. 힘차게 사운으로 우리 오늘 2강 일정 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모두 안녕하셨어요? 아까 어느 분이 또 오늘은 시카고에 눈이 온다고 예쁜 눈 사진을 또 올려주셔서 플로리다에 계신 분들 또 눈을 못 보신 분들에게 아주 기쁨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오늘 5기 오스쿨 2강의 일정을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운을 재창으로 우리가 힘차게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곧 이어서 우리 한국에 계신 강전원 국장님께서 마케팅 플랜이 있겠습니다. 1시간 정도 강의를 해주시겠고요. 그 다음에는 모두들 준비하신 대로 각자 각 반의 대표들이 나와서 3분 스피치가 이어지겠습니다. 계속해서 광고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운을 컵에 물 좀 주세요. 게 오늘 강의 일정입니다. 네, 이 시간은요, 우리가 기대했고 또 고대했던 우리 한국에 계신 강전원 샤론 로즈 마스터께서 나오셔서 마케팅 플랜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모두 다 힘차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나와주세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국장님, 강전원.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사회자님 공연을 꺼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애터미를 통해 매일매일 크리스마스 같은 삶을 사는 남자 샤론 로즈 마스터 강전원 인사드립니다. 네, 사실 제가 최강조 국장님 강의를 부탁을 받고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는 정말 이 시간이 소중하고 누군가는 꿈을 이뤄갈 수 있는 시간인데 내가 자칫 잘못 내용을 전달하면은 그분들이 진짜 애터미가 갖고 있는 어떠한 가치와 비전에 위해가 가할 수도 있을까봐 정말 잠을 못 잤습니다. 저 얼굴 부은 거 보이시죠? 살찐 거 아닙니다. 걱정해서 부은 겁니다. 자, 오늘은 마케팅 플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건데요. 애터미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은 제품, 회사,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많은 성공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애터미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간절함. 내가 왜 애터미를 해야 되지? 애터미를 통해 어떠한 나의 삶의 변화를 갖고 싶지? 그런 생각이 있는 그 간절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열정이 나와서 어떠한 일에도 쓰러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서 나는 간절함이 있을까라는 걸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파트너에게 과연 나의 간절함을 얘기했고 과연 나는 나의 파트너의 간절함을 들어줬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간절함만 있으면 성공하냐?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확신 또한도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애터미 사업의 성공 여부는 간절함의 크기와 그리고 확신의 크기만큼 성공의 속도가 좌지우지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신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저는 확신이라는 것을 보상 플랜이라고, 즉 마케팅 플랜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게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일인지, 과연 이 정도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나의 삶을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 반응이 좋으면 뭐 3, 40분 안에 끝날 거고요. 반응이 안 좋아서 여러분들 표정이 별로 밝지 않다. 뭔가 마케팅 플랜 5분이면 끝납니다. 진입 유지비였고요. 수고하셨습니다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잠을 주무시거나 혹은 다른 행동을 하시면 제가 강의하는 데 있어서 회의감이 들어서 강의를 안 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만큼은 내가 정말 이 30분 1시간 동안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만약에 1시간 안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 있으면 그 일 하십시오. 하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1시간 안에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꿀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며 지금 저에게 듣는 이 마케팅 플랜으로 인해서 여러분 운명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강의에 앞서 저는 저의 파트너에게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나의 성공이 나의 성장이다. 여러분들은 네트워크고요. MBO를 하고 있습니다. Measure of by Object. 그리고 여러분들은 BMO죠. 비즈니스 오너. 여러분들이 IBO라고 하죠. 여기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영어를 많이 쓰면 안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은 개인 사업자입니다. 그럼 개인 사업자라는 건 무엇이냐면 각자가 노력을 통해 성장을 하셔야 되고요. 그 성장이 끝이 아니라 내가 어쩌면 돌파구를 찾아서 나와 함께하는 파트너들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안내자의 역할에 쓰셔야 된다는 거죠. 즉 나의 성공이 나의 성장이고 나의 성장이 나의 성공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깊이 세뇌시키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듣는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는 물론 제 강의가 틀린 부분도 있고 맞을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네트워크 한 지 6년밖에 안 됐고요.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저 또한도 부족한 게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을 것은 저의 강의의 평가지를 하면 여러분들 하수입니다. 그리고 내 강의를 그냥 듣는다? 중수입니다. 고수란 그 사람의 장점을 뽑아서 내 것과 어떻게 융합을 시킬 건지를 고려하는 사람이 고수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고수가 되기 위해서 오늘 강의를 듣는 중 강전원 국장의 이런 내용은 내가 배워서 앞으로 사업 설명할 때 이렇게 응용하겠다. 강전원 국장이 저런 실수를 했네? 그러면 나는 사업 설명할 때 저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겠다. 주의해야 되겠다. 저런 부분들을 안 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강의에 앞서 잠깐 제 소개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나이는 39살입니다. 네, 나이가 더 어려 보인다고요? 네, 여기서 과대 광고 한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애터미 화장품을 팔 데가 없어서 제가 열심히 바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터미 사업 잘하는 방법 뭘까요? 오늘 마케팅 플랜인데 전반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바닥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제 밑에 한 줄이 돼 있다거나 사람이 등록돼서 시작한 게 아니라 제가 회원 등록했을 때 제 좌측에 8명인가 7명 등록돼 있었고 우측에 2명이 등록돼 있어요. 총 9명이 등록돼 있었죠. 그러면서 바닥을 박박박박박박 기다 보니까 지금은 회원수 지난번에 검색해보니까 7,000명이 넘었더라고요. 제 능력이 아니겠죠, 물론. 그런데 저는 한 가지는 알고 있었어요. 뭐냐? 애터미를 하기 위해서는 2가지 변화가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외적 변화. 내가 얼굴이 이뻐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게 차리셨어요. 가게를 대충대충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도 주우실 줄 알아야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리모델링도 하셔야 되겠죠. 저는 제 얼굴에 맨날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신제품이 나오려면 앱솔루트던 아니면 시너지 애플이던 듬뿍듬뿍 바릅니다. 왜냐? 저는 이게 제 가게거든요. 그래서 이 가게를 관리하기 때문에 가게 상태가 양호하죠. 39살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외적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내적 관리라는 건 뭐냐면 참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셔야 됩니다. 저 아까 최강주 국장님이 강의 시작하는 데 앞서 딱 정각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은 성공한다. 아, 저분은 성공할 수밖에 없겠다. 저 팀은 무조건 성공한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 보면요. 저도 줌 미팅 교차 강의를 다니다 보면 맨날 이런 분들 있어요. 몇 명만 더 오면 시작할게요. 몇 분만 더 되면 시작할게요. 어느 정도 인원이 되면 시작할게요. 저는 제 파트너라도 절대 그런 거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 나중에 온 사람만 배려합니까? 먼저 온 사람은요. 먼저 온 사람은 시간이 남아서 먼저 온 게 아닙니다. 남들과의 약속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부터는 좀 더 여기 팀은 될 것 같아요. 아직 저희 한국 팀을 하면 제가 욕을 먹으니까 여기 팀만은 10시가 넘어서는 아예 잠궈버리세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도 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기록 중이라고 뜨네요. 자, 이거는 편집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간에 저의 나이는 39살입니다. 애터미가 좋아서 시작한 건 아니겠죠. 여기 계신 대다수의 분들처럼 저 또한도 다단계라면 치가 떨릴 정도로 싫었고요. 사실 한 3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막연하게 도망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저에게 한 가지 변화가 옵니다. 그건 다름 아닌 건강하시던 저희 어머니가 간이식 수술이라는 큰 수술을 하는가 동시에 저희 가정에 엄청난 파탄의 위기가 오게 됩니다. 이런저런 경제적인 위기 그리고 어머니의 아픈 과정 속에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가난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불편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제가 제 발로 애터미를 알아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요 애터미를 알아볼 당시요 3가지가 없었어요. 첫 번째, 저는 돈이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의 막대한 간이식 수술비로 인하여서 그리고 저희 형의 기증으로 인하여서 저희 집에 갖고 있는 재산들의 많은 부분들이 소요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인맥이 없었어요.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부자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머나먼 나라인 캐나다로 제가 워킹홀리데이라는 비자를 받아서 거기서 LMO라는 워크퍼밋을 연장을 하면서 6년이라는 시간을 있다 왔어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한국을 다시 돌아와서 4년을 야간 주점을 운영하는 운영자로 일했어요. 그러니까 도합 10년 동안 인맥이 다 끊어졌어요. 세 번째, 저는 네트워크 경험도 영업의 경험도 없습니다. 저 보시면 전직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얼굴을 보시면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어디 강의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깡패 아니냐고. 제가 이렇게 착하게 생긴 깡패 보셨습니까? 저희 전직은 깡패는 아니고 요리사였습니다. 22살 때부터 요리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한식, 양식, 중식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격증과 맛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계속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제가 그렇게 안 좋아하던 제가 애터미를 성공할 수 있는 1%의 어떤 가능성도 없었어요. 보시면 돈도 없었죠. 인맥도 없었죠. 더군다나 제가 전에 해보던 직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애터미의 마케팅을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무조건 될 수밖에 없겠네. 이거 안 되면 이상한 거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어차피 쓸 생필품을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케팅이라고 해갖고서 자꾸만 여러분들 오해를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30대 30이 플러스 마이너스 75,000원을 받고 엔가 계산을 하는데 총 점수 분의 총 점수 나누기 회원들이 더한 PB 곱하기 44% 이렇게 계산하는 거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마케팅 플랜의 핵심은요. 왜 성공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마케팅 플랜으로 설득을 할 때는요.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숫자를 잘 이야기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듣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마케팅 플랜, 즉 이 보상 플랜이 나에게 왜 성공할 수 있냐를 그거를 납득시켜주는 게 여러분들의 보상 플랜을 제대로 알고 있는 노하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보상 플랜을 듣는 순간 와, 대박이다. 그러면 나도 될 수 있겠네? 어차피 써야 될 생필품이고 진입비 유지비가 없으니까 오, 대박이다. 그런데 인맥이 없어도 된대. 더 대박이네. 그래서 애터미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저는 처음에 수당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받았었죠. 그렇게 두 번, 세 번 받다가 지금은 소득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
잠깐만 제가 공유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설 명절인 관계로 자, 우리 애터미의 저번에 최간주 국장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최간주 국장님이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다 나왔냐고. 그런데 우리 얼마 바뀌지 않았습니다. 몇 년 사이에 수당을 전체를 열람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애터미 보상 플랜과 비전을 얘기할 때 이런 거를 좀 얘기하시면 좋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전업으로 시작했을 때는 언제였냐면 이때였습니다. 불과 5년 전에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었죠. 이때 제가 받던 수당은 한 달에 7만 원, 한 달에 14만 원 받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뭐냐면 저 7만 원, 14만 원 받던 거는 제 노력이 아닙니다. 저희 스폰서가 같이 띄워주면서 제가 소실적인 관계로 저쪽에다 포인트를 더 넣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수당을 받았겠죠. 자, 그런데요. 애터미가 갖고 있는 무한단계 무한누적으로 인해서 지금은 소득이 상당히 많이 올랐죠. 소득이 많이 올랐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이 애터미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강력한 마케팅 플랜의 힘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전월 실적을 보면 한쪽에 좌측에 3,100만, 우측에 2,500만. 그러니까 어림잡아 6,600만, 6,700만이죠. 그러면 곱하기 대충 3만 한다고 해도 2억 원어치 가까이 매출되는 거죠. 미니멈으로 잡았을 때. 자, 그럼 여러분 그걸 제가 다 팔았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저렇게 수당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많이 해요. 저 자식 말만 하고 사실은 아니지 않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먼저 여러분들에게 저 또한도 여러분들처럼 마케팅을 처음 들었을 때 그런 부푼 심정이 있었다는 거. 와, 나도 그 돈 벌었으면 좋겠다. 제가 처음에 애터미 시작했을 때요. 영리더스 친구들이 그렇게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와, 영리더스만 보면 뭔가 쟤네들의 차세대 리더들 같은 거. 나도 저 영리더스에 꼭 들어가고 싶다. 라고 해서 제가 열심히 뛰었더니 한 2년 반 정도 되니까 영리더스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번에 영리더스에서 좀 새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회사가 좀 원칙을 지키는 의미에서 그 금액이 작은 사람, 영리더스 금액은요 1년 연봉 기준 3천만 원 이상이에요. 그러면 그 이하가 되면은 다 자동으로 탈퇴가 됩니다. 그래갖고 거기를 이제 들어가 보니까 이제 리더스가 또 욕심이 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지금 리더스를 향해서 부지런히 밤낮으로 뛰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케팅 플랜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드릴 건데요. 제가 잠깐만 저희 시계가 안 보이는 관계상 잠깐만요. 이걸 화면을 갤러리를 바꿔놓고 네, 시간을 봐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명강사를 꿈꾸는 리더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명강사의 조건을 3가지를 알려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강사 첫 번째, 유익해야 된다. 첫 번째, 내용이 재미가 없으면 내용이 유익하잖아. 무슨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재미있어야 된다. 강의를 들리는데 유익하게 하는데 졸려. 그러면 그걸 기억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 짧아야 된다. 강의는 짧아야 됩니다. 여러분, 강의가 길면은요 그 전에 무슨 내용 얘기했는지 아무도 기억을 못해. 특히 자기가 한 얘기, 자기가 무엇을 얘기했는지도 기억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는 짧고 유익하고 재미있게 한 부분들을 중간중간에 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마케팅을 이제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지금 여러분들의 태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요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저는 소비자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아니시겠죠. 소비자가 일요일 아침에 이렇게 오진 않으시겠죠. 한국 시간이군요. 아무튼 소비자가 이 시간에 오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오스쿨이라는 것을 하는 것 또한도 저는 소비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시냐? 리더입니다. 그리고 리더는요 반드시 프레젠테이션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 강의를 들을 때 여러분들 뇌 속에다 머리에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들으면 내 스폰서가 돈을 벌고 내가 말을 하면 내가 돈을 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이 여기서 다 말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나 말 못해? 그럼 스폰서 지갑에다 돈만 계속 채워주십시오. 그런데 아이씨, 내가 왜 스폰서 지갑에다 돈 채워줘? 이제 내 지갑에다 돈 채울 거야. 그러면 아무렇게나 얘기하십시오. 말은요, 많이 해야지 는니다. 에이, 그게 말이 되냐고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아기 낳았을 때 어떡하죠? 어빠 하다가 나중에 엄마 그러다 엄마 용돈 좀 주세요 라고 변한다라는 거죠. 다 공감하시죠? 여기 어머님들. 아기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한테 용돈을 달라는 아기는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엄마 하다가 익숙해지니까 엄마 용돈 좀 주세요 라고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말하는 걸 하셔야 돼요. 오늘 최강주 국장님이 저를 부르는 의미는 제가 강의가 좋아서 불렀다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서 부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건데요. 자, 우리가 마케팅 플랜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 한국에서는요, 방문 판매법에 의하여서 회사 매출의 35%를 수당을 준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 명시되어 있을까요? 사실 예전에는 이게 리미트, 그러니까 제한이 없었죠. 그런데 자꾸만 외국계 회사, 아메이, 뉴스킨, 허벌라이프, 유사나, 베나테크라든지 해외 네트워크 회사들로 인하여서 자꾸만 우리나라에 국내에 있던 자금들이 유출이 되니까 35% 이내로 규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애터미도 35% 이내로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그러니까 애터미는 어떻게 주냐? 자,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요 35%를 수당으로 풀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게 바로 원가 비율이라는 거죠. 자, 이거는 수당으로 풀어주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원가 비율. 그리고 여기에서 10%는 뭐냐? 이거는 회사의 이익이 있겠고요. 이거는 판매 관리비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가는 원가 비율은 얼마일까요? 46.7%입니다. 여러분, 애터미가요, 좋고 싸다고요. 여러분들이요, 우기는 것보다는요, 상대방은요, 어떠한 데이터적인 걸 듣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꼭 이야기해 주셔야 될 게 있어요. 자, 2019년 금융감독원 감사 보고서에 의하면 애터미가 갖고 있는 원가 포지션은요, 46.7%래요. 계속 원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의 뜻은 뭐예요? 회사는요, 정말 그 원가에, 그러니까 절대 품질이라는 거에 목숨을 걸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게요, 감사 보고서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거를 보고요,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잠깐만, 니네 원가 포지션이 올라갔으면 니네 제품 가격도 올랐겠네? 라고 이렇게 딴지를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이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그렇게 그때 대응을 할 수 있겠죠. 야, 그게 아니야. 자, 우리 회사는 주력 상품인 해모인과 화장품, 그리고 유산균, 그 다음에 치약, 칫솔, 이것들의 가격이 바뀌지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애터미에 대해서 잘 리크루팅을 못한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확신들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니네 제품 왜 좋고 싸? 라고 할 때, 야, 우리 제품은 감사 보고서에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데 우리 원가 포지션이 46.7%야. 근데 다른 네트워크는 채 20, 30%밖에 안 돼. 다른 데는 판매 관리 비율이 많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판매 관리 비율이 10% 미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냐? 요 35%를 이제 수당으로 풀어주는 거죠. 자, 그럼 이 35%를 수당으로 풀어준다고 쳤을 때 이게 다시 100%라고 산정을 한다고 칩니다, 우리가. 자,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 손 벌쩍 들어주세요. 손. 네, 손. 난 여기까지 따라왔다. 아, 역시 아메리카는 산수가 빠르십니다. 자, 그러면 이 35%를 다시 100%로 풀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00% 중에 뭐가 있냐?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후원 수당이 있죠. 몇 프로죠? 44%. 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직급 수당이 있죠. 몇 프로죠? 20%. 자, 그 다음 뭐가 있죠? 센터 교육수당. 교육수당이 있겠죠. 자, 교육수당이 6%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할애되는 포지션이 몇 프로냐? 70% 가까이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또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딴지를 거냐? 분명히 여기에서 35% 줄 때는 딴지를 안 걸어요. 근데 PB를 100% 가져와서 왜 70%밖에 안 주냐는 거야. 나머지 30% 회사가 떼먹었냐?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죠. 우리는 다단계일까요? 후원 방문 판매일까요? 바로 후원 방문 판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정해놓고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를 해드리는 게 어쩌면 본사에서 알면 위험할 수도 있으나 애터미 보상 플랜을 들어보면은 회장님의 마인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라고 하고요. 자, 여기서 별책 불호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 보상 플랜을 본다. 이거는요, 하수입니다. 제일 네트워크 마케팅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보상 플랜은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면 물건이 팔리지 않으면 매출이 들어가지 않고 매출에서 수당을 주는 건데 그런 수당을 지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즉 보상 플랜만 갖고 덤비는 회사는요. 여러분들 제발 현혹 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도 여러분들이 얘기하셔야 됩니다. 너 강국장 강의를 내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보상 플랜만 보는 사람은 최하수라고 하더라. 왜냐? 물건이 안 팔렸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겁니다. 자 그러면 중수는 뭐 누구실까요? 중수. 자, 중수는요. 제품을 봅니다. 중수는 제품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리크루팅 할 수 있는 노하우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적으면 5년은 빨리 시간이 단축이 될 거예요. 왜냐면 이거 미팅할 때 얘기하실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누군가는 어디 가서 놀고 있고 어딘가에 여행하고 있는 분들 5년 더 바닥에서 칫솔 팔면 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 바싹 차리시고 전화 오면은 끊고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 저는 2번 강의 안 할 거거든요. 제 특징입니다. 저는 한 번만 강의합니다. 자, 보상 플랜을 보면 하수 뭐 제품 뭐 중수입니다. 하면 고수는 누굴까요? 고수. 고수는요. 경영자를 본대요. 이 경영자의 마인드 그리고 경영자의 생각 그리고 경영자로 인하여서 많은 게 바뀔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초고수가 있습니다. 초고수는 누구를 볼까요? 여러분 절대 까먹지 마십시오. 진정한 네트워크의 고수들은요. 스폰서를 봅니다. 스폰서. 많은 분들이 경영자, 회사, 제품 막 이런 거 저런 거 다 얘기하지만 결론적으로 나를 도와주는 스폰서가 나를 성공시키는 거예요. 회사의 제품이 나를 성공시키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회사의 어떠한 제품, 보상 플랜, 경영자가 나를 성공시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의 스폰서가 여러분들을 성공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마케팅 플랜을 이해하면 스폰서한테 화를 안 내는데 이 마케팅 플랜을 이해를 못하니까 허구한 날 저한테 전화 와요. 제 파트너들 좌우 합쳐서 100명이 될 때 90%가 여자입니다. 저 여자분들이 또 이렇게 시샘이 좀 있으셔갖고 국장님 지난번에 저기 갔을 때는 뭐 돼지고기 사줬고 저희는 국밥 사줬는데 왜 그러세요? 그런데요. 아니 그때는 국밥 먹을 때였고 지금은 돼지고기 먹을 때였나 보죠. 국장님 저기에 가서 사업 설명 2시간 했다면서 왜 저희는 30분만 안 해주세요? 그때는 30분을 해야 될 상황이었고 그때는 1시간 해야 될 상황이었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절대 이 사업에 있어서 이 사업은 스폰서랑 하는 사업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가 번외편으로 잠깐 얘기해 드리냐면 한국에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카네기가 아니라 뭐였는데 아무튼 건강기능식품 회사가 있습니다. 카네기인가? 아무튼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카야니 맞아. 카야니라는 건강식품 회사가 있는데 걔네들이 다 망해질 뻔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시크릿이라던 대표사업자는 아니죠. 리더인 한재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가서 카야니 안에 또 다른 카야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카야니의 매출의 90%를 지금 택시라는 그룹에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죠? 스폰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최강주 국장이 이런 스쿨을 마련했습니다. 저는요, 최강주 국장의 위치 정도 되면 넷플릭스 보면서 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할까요? 나의 성공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을 사명감을 안내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마케팅 플랜 저한테 부탁하는 게 제가 뭐 하라고 한다고 최강주 국장님 기다렸습니다. 언제 할까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저 또한도 저의 개인적인 사정과 그리고 아직 강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미뤘었죠.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된 거는 다 최강주 국장님의 열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 잠듣게 할게요. 박수 한번 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주 국장님 박수! 예, 여러분 박수 많이 치셔야 됩니다. 그래야 혈액순환도 되고요. 잠도 깰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마케팅 플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 수당을 어떻게 풀어주느냐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얘기할 때 특히 네트워크 했던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셔야 되냐면 야, 너 그렇게 마케팅 잘하면 왜 성공 못했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나는 마케팅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진정한 마케팅의 끝판은 스폰서라고 하더라. 스폰서가 모든 걸 좌지우지하더라.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나중에 가면은 진짜 훌륭한 리더가 있는 그룹과 리더가 없는 그룹은요. 완전히 그게 틀려진다는 거죠. 이성현 박사님 강의 중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죠. 사자가 이끄는 양 100마리와 양이 이끄는 사자 100마리. 표면적으로 봤을 때 양 100마리와 사자 100마리하고 싸웠을 때 사자가 무조건 100점100승이죠. 그렇지만 그 리더의 한 명의 방향성과 선택으로 인해서 많은 것이 좌지우지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은요. 여러분들 각자가 내가 그런 리더가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마케팅 플랜을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찌됐든 이 70%라는 거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 예전에는 계산이 됐다고 합니다. 왜 계산이 됐냐면 제품이 2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포인트가 일정량이 됐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요. 천차만별 PB가 틀려요. 그래도 대충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되니까 대충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이거를 올리면 본사에서 바로 지워달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충 N값이 있으면 총 점수, 그 다음에 취득, 취득, PV 나누기 44. 요거는 후원수당. 그리고 N값 똑같죠. 총 점수, 그리고 취득, PV, 그리고 나누기 20%는 직급수당.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요.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게 유동이 있대요. 예를 들어 이건 거죠. 이번에는 수당을 많이 맞춘 사람이 있어. 이번엔 적게 맞춘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 완급을 조율하기 위해서 여기에 여분을 좀 마련해 놓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에 또 뭐가 들어있냐면 승급 프로모션, 그리고 센터가 아니죠. 세미나 운영이 들어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때는요. 이런 부분까지는 구태여 이야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 얘기해달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이 애터미의 자판기가 되셔야지 성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500원짜리 콜라를 마시고 싶어서 자판기에다 동전을 아무리 넣어도 콜라가 나오지 않으면 그 자판기를 믿지 않겠죠. 여러분들의 소비자, 여러분의 파트너, 그리고 여러분들의 잠재적 파트너까지 만들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모든 걸 대응할 수 있게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 자, 이제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자, 나는 이제 여기까지 이해됐다는 분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아주 여기 학습 태도가 훌륭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후원수당부터 알아볼 건데요. 자, 여러분, 후원수당은요, 자, 우리가 이렇게 나를 기준으로 좌측과 우측에 일어난 포인트로 인하여서 만들어집니다. 자, 처음에 30대 30이 되면 몇 점이죠? 15점이죠. 자, 그 다음에 70대 70이 되면 30점. 그 다음 150대 150이 되면 60점. 그리고 240대 240이 되면 150점. 그리고 잠깐만요. 저도 이거 오랜만에 쓰니까 헷갈려요. 90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쓰다 보니까 자, 600대 600이 되면 150점. 그 다음에 2000대 2000이 되면 250점. 그리고 5000대 5000이 되면 300점. 자, 여러분들이 이제 누군가한테 마케팅 플랜을 이렇게 풀어드릴 건데요. 사실 이게요,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꼭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다 보면 외워집니다. 물론 이렇게 저처럼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겠지만 하다 보시면 외워진다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항상 수당이라고 얘기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7만 원 정도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7만 원. 왜 그러냐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직급자가 많아지면요, 저기 후원수당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이 70% 안에서 이거를 시세라고 생각하면 돼요. 시세. 시세라는 건 뭐냐면 어디 가면 많이 볼 수 있죠? 횟집. 횟집에 가면요, 회가 많이 잡힐 때는 회값이 싸요. 그날 물고기가 많이 잡히면. 근데 물고기가 안 잡히면 어때요? 물고기 값이 비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수당 받는 사람이 많아지면 직급수당과 후원수당이 내려갑니다. 후원수당이 예를 들어 이걸 받는 사람이 적다 그러면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직급은 언제 가면 좋다? 추석 설날에 가면 제일 많이 받는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히든카드.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국에서도요, 직급 궤적과 도전 개혁, 유지 개혁이 있으면 한국 추석과 설날을 계산해 보란 말이에요. 그게 공유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저는 회사에서 하지 말라는 행동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왜냐? 저는 회사보다는 우리 최강규 국장님의 파트너들, 이 팀들이 빨리 성공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계속 이어가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7만 원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14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28만 원. 자, 자, 여기에서는요, 원래 이렇게 점다운으로 하는데 옛날에는요, 계산하기 편하게 7만 5천 원으로 계산을 했었어요. 7만 5천 원으로. 어떻게 계산했냐면 요 n값을 계산을 하고 1점당 얼마인지를 계산을 하고 그리고 요 금액을 곱하기 15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의 n값을 알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들이 지금 받는 금액 있죠? 받는 금액에 나누기 15를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의 n가를 얼마가 n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계산했을 때 대충 4,300원 정도 들더라고요. 1점당. 그래서 1점당 4,300원을 더 곱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해가 안 되셨어도 어차피 여기 최강국자에 녹화하고 있으니까 한 번 더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들으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입에서 제가 강의한 내용들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 듣습니다. 저도 강의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리더는요, 어떤 경우에서도 성장을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들 다 한다라는 말, 다 알고 있어요라는 말은 여러분들의 파트너를 실망시키는 말입니다. 왜냐? 배움의 끝이 없거든요. 계속 트렌드가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중이에요. 더 배울게요. 더 제가 잘할게요. 라고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7만원, 14만원, 28만원. 자, 대충 이렇게 쭉쭉쭉쭉 갑니다. 그래서 이제 7만원, 15만원, 30만원, 그 다음에 여기 42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 72만원 정도,
그 다음에 120만 원 정도, 그리고 145만 원 정도입니다. 자, 이 금액은요,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될 게, 우리 금액은 정해져 있지가 않다. 왜 그러냐? 우리는 N값으로 유동성 있게 여기서 조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도 이거를 공유를 못 하는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정확하게 여기서 되는 거는요, 이 교육수당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거는 회사가 이 유동성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35%를 최대한 많이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지금 미국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국은요, 지쿱이라는 회사가 한때 유행처럼 막 불처럼 붙었던 적이 있었어요. 야, 우린 수당을 많이 줘. 우리는 소실적에 12%를 줘. 이렇게 하고서는요. 야, 니네 애터미는 대실적 프레시아웃 되지. 우리 소실적. 여러분, 가끔 제 파트너도 그럴 때 있어요. 아, 국장님, 저 60대 30으로 맞았는데 30 아까워 죽겠어. 헛고 날아가는 거 회사에서 보장도 안 해주고. 너무 미워 죽겠어. 이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 말에, 저는 두 명의 리더의 말에 공감을 하는데, 첫 번째, 내 거 아닌 거에 욕심내지 말자라는 임병구 단장님의 강의가 저는 마음에 와닿습니다. 30대 30까지는 내 노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30대 30을 넘쳐서 찍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 내가 한쪽에 28만, 한쪽에 28만이야. 그러니까 2만 부족한 걸 내가 넣어서 찍겠죠. 근데 35만 됐는데 여러분 찍을 사람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냐? 그건 내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또한도 수당을 포인트를 맞다 보면은, 자, 제가 물론 저도 사업자이기 때문에 포인트를 맞출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 잠깐 보여드리고 갈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도 80대 250만, 뭐 250만 대 70만, 90만 대 70만, 230만 대 뭐 70만, 210만 대 30만, 70만 대 이렇게 쭉쭉쭉 틀리죠? 자, 여기도 150만 대 100만 대, 뭐 140만 대, 100만 대 140만, 70만 대 뭐 이건 제가 맞췄겠죠? 자, 여기도 140만 대 50만, 뭐 여기 또 안 맞겠죠? 자, 여기는 보이시죠? 160만 대 100만, 90만 대 210만, 뭐 88만 대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30대 30까지는 내 노력이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받으셔야 되죠. 그건 회사에서 날리면 잘못된 거죠. 하지만 30대 30이 넘은 거에 대해서 속상해하지 말라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 애터미하는 동안 폐 아파서 죽어요. 대실적은 맨날 날아갈 거거든요. 대실적은요. 여러분 다단계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실적은요. 아무도 못 찾아 먹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요. 더 중요한 거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제 파트너가 이런 얘기를 해요. 국장님 저번에 시크릿이라는 다단계를 들었는데요. 그 다단계는요. 대실적, 소실적 있으면 2대1로 준대요. 자, 그게 누구를 위한 걸까요? 그게 밑에 사람들을 위한 걸까요? 제일 어리석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그냥 자기 주관만 본다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나는 이 정도 날아가니까 2대1로 주면 좋겠다 막 이러는데요.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날아가는 게 많을까요? 제가 날아가는 게 많을까요? 제가 날아가는 게 많을까요? 박정수 단장이 날아가는 게 많을까요? 2대1로 주면요. 여러분 절대 까먹지 마세요. 저희는 매출의 35%를 수당을 준다는 거예요. 즉 피자가 있어요. 누군가 피자를 더 먹으면 내 피자 조각은 작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터미의 보상 플랜은요. 초보자들을 위해서 초보자들에게만 적용된 보상 플랜이에요. 제 파트너 중에 한 명이 전화가 왔습니다. 국장님, 제가 30대, 어저께는 30대 30이고요. 오늘은 30대 25만인데요. 저 이거 이틀에 70만 원을 맞출까요? 라고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절대 까먹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여기에 30대 30에 딱 가장 많은 이익을 남겨놨습니다. 30대 30. 즉 초보자들이 맞출 수 있는 저 구간에다 제일 많이 했다는 거죠. 자, 70대 70을 하면 얼마나 날아가요? 10만이 날아가죠. 여기도 10만이 날아가죠. 계속 이렇게 날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30대 30만큼은 여러분들 노고를 다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바로 회장님은요. 여기 구간까지 그 초보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보실게요. 자, 30대 30이 자 7만 원이라 치면 자 여기까지 이렇게 두 배씩 올라가요. 돈이.
그쵸? 돈도 이렇게 두 배씩 올라가잖아요. 어림잡아. 그런데 240대 600이 되면은 거의 3배꼴이에요. 그럼 돈이 120만 원이 돼야 돼요. 그런데 얼마밖에 안 된다? 70만 원 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600대 2천은 몇 배예요? 3배라는 거예요. 그럼 돈이 얼마가 돼야 돼요? 210만 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가 돼요? 12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2천 대 5천은 뭐예요? 2.5배야. 자, 2배라고만 생각해도 250만 원을 줘야 되는데 얼마 줘요? 150만 원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이성현 박사님 스터디방에 공부하고 있는데요. 가끔 이제 맥스웰 리더십과 이런저런 거 올리는데요. 제가 옛날에 이성현 박사님한테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이성현 박사님은 경제연구소 소장님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런 걸로 회사의 어떤 존폐 여부, 성공 여부를 자제하지 않고 회사적으로만 물어봤어요. 애터미 회사가 왜 안 망할까요? 저는 되게 즉흥적으로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성현 박사님 뭐라고 얘기할까요? 절대 품질, 절대 가격, 대중명품 아닙니다. 뭐라고 했냐면 가져가는 사람이 덜 가져가는 이 프레시아웃 정책 때문에 회사가 안 망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바이러니 마케팅은요.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어요. 매출은 일정적인데 가져가는 사람이 계속 더 가져가게 되면은 줘야 될 사람은 많은데 유입이 없다 보면 회사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쿰이라는 다단계 회사가 보상 플랜이 8번 넘게 바뀌었다는 거죠. 저는 지금 애터미란 지 애터미란 6년이 됐습니다. 6년 동안 보상 플랜이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에 반면 지쿰은요 3년 동안 몇 번 바뀌었냐면요 7, 8번 바뀌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직급자들이요 밑에 사업자들한테 돈을 주고 있어요. 명목은 뭔지 아세요? 사업자들이 고생하는 꼴을 저희 리더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급상들은 포기하고 아랫사람들에게 돈을 줄 겁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 들었을 때 멋있죠? 여러분도 멋있죠? 근데 여러분들 그 자리에 안 가실 거예요? 여러분들 상위 직급자 됐는데도 계속 돈을 밑에다 주고 싶으세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제가 노력을 해서 가면은. 자, 그들이 지금 자꾸만 밑에다 돈을 푸는 이유는요. 과부하가 너무 짙게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매출은 없는데, 그러니까 수입은 없는데 자꾸만 줘야 될 사람이 많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가끔 현혹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수당을 많이 줘, 우리는 수당을 많이 줘, 우리는 수당을 많이 줘, 우리는 수당을 많이 줘라고 계속 얘기하는 주변 사람들한테 현혹되지 말고요. 다단계는요 무조건 정해져 있습니다. 수당의 35%, 아니 매출의 35%를 줘야 돼요. 그러면 100억인데서 35% 하면 얼마예요? 35억. 우리는 1조예요. 3,500억. 어디가 더 수당 많이 줄까요? 이거는 뭐 비교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주면요. 과부하로 인해서 얼마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터미 혹시 왜 하십니까? 애터미라는 이유를 여러분들 명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애터미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애터미는요. 파이프라인, 즉 시스템 수입을 만들려고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시스템 수입의 핵심은요. 그 시스템이 무너지지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이프를 아무리 빨리 지면 뭐예요. 1년도 안 지났는데 녹슨물이 나오는데 그럼 그 물 어떻게 먹을 거예요? 다시 파이프라인을 또 찾아다닐 겁니까? 실내 다 깨져갖고? 아니라는 거예요. 파이프라인은 속도보다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 플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손 살짝 들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손 안 드신 분들 좋은 얘기 안 나갈 거예요. 그럼.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얘기할 거는 자, 직급수당입니다. 자, 여러분 이 직급수당의 비밀을 여러분들 좀 아셔야 돼요. 왜 아셔야 되냐면 직급수당이 결론적으로 애터미의 진짜 큰 소득원을 갖고 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후원수당은 매칭돼봐야 사실 그렇게 큰 돈은 되지 않아요. 중간중간에 직급수당들이 그리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팀업을 통해서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똑같은 노력 대비 더 많은 이익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절대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노력 대비 팀워크로 인해서 더 많은 소득자와 팀의 성장을 시킬 수 있다는 거. 이게 직급수당의 어떠한 중심입니다. 자, 그러면 직급수당을 우리가 볼게요. 우리 직급수당 세일즈 마스터 했죠? 다이아몬드 마스터 했죠? 샤론 로즈 마스터, 스타 마스터, 로얄 마스터, 크라운 마스터, 임페리얼 마스터.
자, 여기를 보면은 자, 세일즈 마스터는 몇 프로 준다고 되어 있죠? 10%. 자, 5%, 1.2%, 1%, 0.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쓰다 보니까 2%, 1.2%,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0.5%, 0.3%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요, 직급상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후원상은요, 한 달 내내 받아도 3,600만 원입니다. 대충 3,600만 원 정도 되죠. 왜냐면, 자, 한번 여러분들 계산해 보세요. 150만 원씩 일요일 뺀 26일이라고 계산해 보세요. 4천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N가로 계산했을 때. 자, 그럼 직급상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아직 직급상 안 받아봤으니까 제가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자, 세일즈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요, 직급상이요, 플러스 마이너스 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이아몬드 마스터는 플러스 마이너스 75만 원, 80만 원 정도 된다고 쳐요. 자, 샤론 로즈 마스터는 플러스 마이너스 200만 원. 자, 그 다음에 스타 마스터는 플러스 마이너스 500만 원. 자, 로얄 마스터는 플러스 마이너스 2천만 원. 자, 크라운 마스터는 플러스 마이너스 7천만 원. 임페리얼 마스터는 플러스 마이너스 1억 5천만 원. 며칠부터? 1일부터 15일, 16일부터 말일 기준 두 번을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후원상 3,600만 원이라고 계산했을 때, 자, 총장만 전후반기 유지해도 후원수당보다 높아요. 이 말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 자, 10%, 5%, 2%, 1.1%, 1%, 5%, 0.3%인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금액이 커지냐? 그게 바로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전 그 강의를 그냥만 들으셔도 잘 모르시는데 여기 가면 세미나장에 가면 이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그림의 의미는요,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세일즈 마스터는요, 세일즈 마스터끼리만 10%를 공유를 해요. 10%를. 그리고 다이아몬드 마스터는 다이아몬드 마스터끼리만 공유를 해요. 다이아몬드 마스터끼리만. 자, 샤론 로즈 마스터는요, 샤론 로즈 마스터끼리만 공유하고, 여기 보이시죠 밑에? 다이아몬드도 같이 공유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스타 마스터는요, 스타 마스터끼리만 공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샤론, 다이아몬드까지 다 같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로얄 마스터는 로얄 마스터끼리 공유를 하고 스타, 샤론, 다이아몬드 것까지 또 같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즉 이렇게 가다 보면 임페리얼은 뭐냐? 예를 들어 임페리얼 한 병이 나왔다. 그러면 얼추 판매사 비스무리한 금액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런 이유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페리얼이 이걸 다 더해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급수당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지만 우리가 팀워크를 할 때 좋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추가적인 하나 더 여러분들에게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텀에서 빨리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주전 선수가 바뀌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신 분은 성공을 하실 거고요. 아, 저게 뭔 멍멍이 같은 소리야 라고 여러분들이 마케팅 플랜에서 그걸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들은 계속 시간을 더 딜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내가 판매사를 갈 때 단순히 좌측에 250만 원, 우측에 250만 원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내가 판매사를 갈 때 내 좌측에 2명, 우측에 2명을 수당을 넣어줄 건데 누구를 가장 많이 넣어줄 거고 그 밑에 사람들 누구를 수당 넣어줄 건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계산을 넣으셔야 돼요. 즉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런 계보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사진을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 어떻게 그림이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앞으로 당기니까 빛 때문에 잘 안 보이나요? 자, 좀 보이나요?
네, 안 보일 수도 있겠군요. 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주전 선수가 바뀌잖아요. 그럼 다시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세일즈 마스터에서 팀장이 됐어요. 팀장이 됐는데 그 사람들은 성장시켜서 내가 국장이 되면 제일 쉬워. 근데 거기에 주전이 한 명이라도 바뀌잖아요. 그럼 다시 시작이야. 그 세일즈부터 다시 성장시켜야 돼. 우리는요, 리더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좋게 얘기하면 스폰서와 발을 맞추는 사람이 성공이 빠르고요. 나쁘게 얘기하면 스폰서와 엇발이 나는 사람은 시간이 더 딜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급을 같이 맞춰가면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케팅 플랜을 자꾸만 30대 30으로 알지만 사실 이 마케팅 플랜의 심화학습은 이거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직급을 가는 데 있어서 스폰서와 발을 맞춰서 같이 성장을 하면 이것을 같이 키울 수가 있다는 거. 어떻게? 작은 힘으로 큰 효율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이고 지가 가면 가는 거고 나 도와주지도 않는다는데 물론 이번에 못 도와줄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요. 지금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스폰서가 지금 뭐 내가 10만 피 도와달라는데 못 도와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폰서님 이번에 직급 유지하는데 그쪽도 힘들죠? 제가 이쪽에서 힘을 붙여서 밀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음에는 반대로 됐어. 저쪽에서 이쪽으로 밀어 올려준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야지만 여러분의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지만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생각을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우에서도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세요. 우리 사업은 복지 사업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복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쉽게 하고 싶은 방법 스폰서가 직급 계획이 있고 스폰서가 뭐 하자고 할 때 아이 스폰서님 제가 하겠습니다.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내 파트너가 복제를 해요. 아이고 스폰서님 저도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스폰서님 저 아니면 직급 갈 수 있겠어요? 50만 원밖에 내려요. 뭐 이렇게 갖고 뭐 좀 키우시겠어요? 그러면 그 모습을 누가 복제한다? 파트너가 그대로 복제를 해요. 그러면 나는 두 줄이기 때문에 나는 50만만 받았는데 나는 100만을 줘야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업 지혜롭게 하십시오. 제가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스폰서한테 도움을 덜 받을수록 파트너한테 말하는 힘이 심해요. 나는 스폰서한테 지치게 도움을 받아놓고 내 파트너에게 나에게 도움 요청하지 말라고 하면은요 리더십이라는 게 형성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나 또한도 스폰서에게 받은 게 없고 내 파트너들한테도 내가 해줄 수 있는 역량만큼만 해주면 파트너들이 감사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 제 파트너들은요 항상 저를 보면 감사해요. 저는 광주를 후원을 다닐 때 저희 스폰서분들이 몇몇 분 계십니다. 그분들 중에 진짜 컵라면 한 번 안 주신 분들도 계세요. 심지어는요 제 아이디를 들어와서 제 아이디에 그런 있던 승인 딴 것도 결제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제가 제 아이디로 승인을 따놓을 거 아니에요. 카드 승인을. 그런데 그 승인마저도 쓰신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그런 걸 다 잊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먼 훗날 그분도 상황이 나아지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도모할 일이 있다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팀워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절대 복제 사업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을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뭐냐? 자, 여러분들이 이제는 직급이라는 걸 갈 거예요. 자, 직급이라는 걸 갈 건데요. 자, 우리가 일반적인 직급을 갈 때요. 내 개인 볼륨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 최강주 국장님 산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산하 같은 경우에는요. 70만 외에는요. 포인트를 채우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자, 우리가 70만 포인트가 되고 나를 기준으로 좌측과 우측에 250만이 되면 어떻게 돼요? 판매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팀장은 어떻게 되죠? 자, 팀장은요. 내 아이디에 150만이 있어야 되고요.
좌측과 우측에 판을 있어야 되는 거죠. 판매사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팀장이죠. 자, 국장은 뭘까요? 국장은 내 아이디에 240만이 있어야 되고요. 자, 나를 기준으로 팀장 2명과 팀장 2명 이렇게 돼야지 된다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들으면서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이런 방법도 있구나라는 거를 새롭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판매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어떤 게 돼야 되냐면 자, 특약점이라는 조건만 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우리가 에이전트라는 게 있고요. 자, 지금 미국은 용어를 잘 모르니까 나중에 이거 최강직자님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에이전트가 있고요. 특약점이 있고요. 대리점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총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취득된 자격으로 인해서 내 직급을 만들어가는 거죠. 자, 내가 판매사가 되려면 내 자격 조건이 특약점이어야 돼요. 내가 팀장이 되려면 내 자격 조건이 대리점이어야 돼요. 내가 국장이 되려면 내 자격 조건이 총판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 에이전트는 30, 특약점은 70, 대리점은 150, 총판은 240이에요. 그럼 내가 여기 포인트까지 꼭 채워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30점에서도 총판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취득할 수 있냐? 우리는 이런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자, 내 아이디가 30만 PV이거나 전월 소실적이 60만 PV이면 특약점으로 인정해준다. 소실적 기준이에요. 전월 소실적. 한 달에 소실적. 자, 마찬가지예요. 내가 특약점 조건에서 이제 내가 특약점 조건으로 올라온 거죠. 내가 특약점 조건에서 전월 소실적이 150만 PV이면 내가 140만이죠. 항상 이거의 2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갖고 있는 포인트 2배. 전월 소실적이 140만 PV이면 대리점으로 인정해준다. 즉 지금 여기 팀장을 유지하시려는 분들 잘 들으세요. 자, 내가 팀장을 도전하려고 하거나 내 파트너를 팀장을 보내실 분들, 즉 여러분들 모두가 다 들으셔야 되겠죠. 자, 저 같은 경우에는요. 직급을 갈 때 그런 포인트 어려움에 있어서 제 파트너를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 4월달 상반기가 있고요. 4월달이 있고요. 자, 5월달이 있으면 자, A라는 사람을 팀장을 보낼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을 4월 전반기에 유지를 시킵니다. 팀장을 갈 정도면 판매사 유지는 엔간하면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판매사를 유지를 해요. 그러면 250만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는데 여기가 대리점이 300점입니다. 전월 소실적. 자, 그러면 이 사람을 대리점인 150만 PV, 본인 아이디 150만을 만들지 않고 요 전월 소실적 300만으로 이 사람의 자격 취득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즉, 자, 이 사람이 4월 전반기에 판매사를 유지하면 250대 250이 될 테고, 자,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번 정도의 수당을 받게 되면, 플러스 2번 정도의 수당을 받게 되면 총 300만 PV 이상이 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본인 아이디에 150만 PV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처음 들으신 분들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요거는 몇 번 더 들어보세요. 자, 다시 설명해 드리자면, 자, 내가 A라는 사람을 팀장을 만들 거예요. 그런데 언제 만들 거냐면 5월 달에 만들 건데 이 사람 아이디에 지금 70만밖에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이 팀장이 되려면 얼마가 있어야 돼요? 150만 PV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이 150만 PV가 있어야 되는데 이 150만 PV를 만들 때 얼마 들어가요? 80만 PV가 들어가는 이것을 이렇게 전달의 판매사를 유지하면은 대리점이라는 자격 취득을 얻기 때문에 아이디에 굿케어 150만을
안 만들어도 된다는 거. 자,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지금 국장이죠. 국장이 되려면 우리가 총판권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총판권이라는 건 뭐냐면 내 아이디에 240만이 되거나 전월 소실적에 480만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제 거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거 어떻게 확인해 보시냐면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아이디를 들어가시면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보면 회원 등급이라는 게 이렇게 뜹니다. 후원수당을 들어가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후원수당을 들어가서 뜨면은 지금 내 등급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내 등급.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총파로 돼 있죠? 잠깐만요. 제 파트너 거를 하나 봐드리도록 할게요. 이 파트너도 지금 얼추 150을 채워서 의미는 없을 수도 있지만 자, 이 친구도 150은 채웠네요. 잠깐만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다이아몬드 마스터죠, 직급은. 근데 본인 아이들은 몇 만이에요? 130만밖에 안 됐죠. 자, 아직 이 친구는 대리점 조건이 아니에요. 보시면 여기 수당 내역 가서 자, 후원 수당 이렇게 찍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이시죠? 특약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아직 대리점 자격 조건이 아니에요. 그냥 특약점이에요, 아직도. 그런데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알려드리냐면 자, 이거죠.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팀장을 먼저 도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팀장은. 명예직급이기 때문에 팀장은 먼저 도전할 수 있고 내가 판매사 유지할 때마다 우리가 30대 30을 이렇게 맞춰나가면서 가끔가다 이럴 때가 있어요. 말일날이 됐는데 이미 30대 30이야. 그런데 내가 더 주문을 해야 될 건 뭐냐면 20만 피를 더 주문해야 돼. 그래서 내가 판매사가 되는 거야. 그럴 때 내 아이디에다 찍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남는 여분을 응용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판매사를 유지하다 보면요. 오토 판매사가 되기 전에는요. 꼭 말일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일날 공교롭게도 이미 30대 30이 맞아버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 아이디에다 찍어서 150까지 차곡차곡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150을 만들지 마시고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70만으로는요. 국장 본부장을 가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중간에 한 번만 유지가 무너져도요. 이 등급들이 내려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안정권은 150만까지는 내가 만드셔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가 150만 지금 당장 만들어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판매사 갈 때도 이런 식으로 전월에 판매사를 가고 내 아이디가 70, 그러니까 제 파트너들은요. 웬만해서 70만 대 다 팀장을 가요. 어떻게 간다? 5월 하반기에 팀장을 도전할 것 같으면 이때 4월 전반기에 판매사를 유지하면 한 달 전월 소식적이 300이 되고 5월 달에는 내 아이디에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한 가지 더 응용할 수 있습니다. 뭘 응용할 수 있나? 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국장을 도전하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거나 국장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국장을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똑같은 요령이에요. 자, 전월 4월달 하반기에 4월달 상반기입니다. 왜냐면 텀이 좀 있어야지 여러분도 제품을 소진할 수 있고요. 계획을 하는데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때는요. 4월 상반기, 5월 하반기 하면 이렇게 한 달 정도의 텀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유가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4월 상반기에 팀장을 유지하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판매사들이 2명이 있는데 팀장과 판매사들을 데리고 유지하는 거예요. 팀장과 판매사들을 데리고 유지하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4월 달에 상반기에 팀장과 판매사를 데리고 유지하고 5월 하반기에 국장을 도전한다 칩시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볼게요. 자, 국장을 되려면 50만 PB 팀장에서 국장이 240만까지 얼마나 필요해요? 90만 PB가 필요해요. 자,
국장님 안 들려요. 성전은 국장님 인터넷 사정이 좀 안 좋은가 봅니다. 잠시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게 생방송의 묘미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은 지금 주일날 아침인데요. 지금 한국하고 여기하고 또 시간도 다르고 또 기후도 차이가 나고 해서 인터넷 사정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방송이 잠깐 중단이 됐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강의가 이제 거의 끝 마무리가 다 됐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아마 11시 예배가 시작되는 시간이어서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네. 그리고 뭐 거의 강의는 마무리가 거의 다 됐고요. 그리고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아직 연결이 잘 안 되면은 원래 명감사시라서 조금 한 5, 6분 일찍 끝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혹시 죄송합니다. 제가 나오셨네요. 5, 6분이 일찍 끝난 게 아니라 제가 이 화면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멈춰지신 것 같아서 이게 왜 멈춰졌지? 라고 해서 봤더니 핸드폰 배터리가 제가 이거를 빼놓고 했더니 이게 꺼졌던 것 같아요. 자, 어디까지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최강주자 어디까지 얘기가 됐죠? 지금 자기 포인트 마지막 지금 국장 도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럼 이 부분만 마저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장을 도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칠판이 안 보이니까 음성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자, 국장을 도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국장을 도전할 때 내가 같이 할 그 멤버들이 있을 겁니다. 그 팀장 2명을 전달의 판매사를 같이 유지하는 거예요. 포인트의 변화가 없이. 그러면 자기 아이디에다가 그 150에서 240만을 만들어야 되니까 90만을 아낄 수 있고요. 각 팀장들이 80만씩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팀워크에 총 아낄 수 있는 포인트가 한 400만 PB 정도 아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 국장 갈 때요. 한 180만 PB 정도 아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전략을 짜서. 근데 이 전략을 저 미리 알았다면 저 400만 포인트 이상을 아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미리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계획을 하고 있다면 리더답게 여러분들 파트너의 손실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시라는 의미에서 안내를 해드린 겁니다. 자, 오늘 이 줌 미팅 강의가 다소 길어진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죄송하다는 인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강의는 짧아야 된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또 짬밥이 오래됐다고 주책스럽게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저도 항상 리더로서 많은 파트너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리더는 입은 다물고 지갑은 열어라라는 거를 항상 얘기하는데 오늘은 제 파트너가 아닌 이상 아니어서 커피 쿠폰을 증정하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리더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 코로나 위기 어떠신가요?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생각은 해보셨나요? 애텀이라도 안 만났으면 난 무엇을 했을까? 애터미가 없었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작년에 제 연봉이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저는요 뜨끔거렸어요. 코로나를 안 만났으면 내 삶이 어떻게 됐을까?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제가 관리하던 주점은요 지금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서 8개월 정도 영업을 못했어요. 그럼 저 8개월 정도 무직자가 됐었겠죠. 어찌 보면 저는 이 애텀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많은 삶이 바뀌었고요. 이번에 제가 원하던 차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지금 집도 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큰 부자는 아니지만 아직 크게 성공을 하지 않았지만 애텀이라는 도구가 나를 거기까지 견인해 줄 거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 애텀의 보상 플랜을 철저하게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진입비 유지비가 없고 무한 단계를 인정하는 이 세계 그리고 어차피 써야 되는 생필품 그 절대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원가 비율을 낮추지 않는 회사 이게 바로 애터미의 모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류현진 타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타석에 들었었을 때 가장 치기 힘든 공이 변화구라고 합니다. 변화물상하기 때문에 공을 치기가 어렵대요. 하지만 변화구는 쳤다 하면 웬만하면 홈런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회전력이 많이 동반됐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위기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위기를 기회 삼아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에도 주저앉지 말고 5년 뒤의 미래를 생각하셔서 모두 다 정상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강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부족한 강의지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멋진 강의였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유익하고 그리고 재미있었어요. 명강사로 인정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으로 커피 마시러 갈게요. 네. 아, 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 좀 잠깐 받아도. 네. 사랑해요. 네. everybody. 네.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하시래. 네. 질문 있으세요? 어느 분 질문 한 분만 받아볼까요? 네, 해주실 분. 네, 도전자 말씀해 주세요. 네, 저기 만나서 반갑고요. 제가 지금 그 인터넷 사정으로 잠깐 그게 안 돼가지고요. 제가 다음에 국장을 도전하고 싶은데 지금 그 4월달, 5월달 예를 들었던 거 그 부분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거 전에 그 네. 김현욱 사장님께서의 개인 볼륨은 PB는 지금 얼마나 돼 있으세요? 저는 2100. 그거는 저는 뭐 가면서 거의 240만 다 채우셨기 때문에 사실 해당 사항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네. 아니 이제 다음에 파트너를 위해서 제가 한번 다음에 파트너를 위해서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우리가 국장이 되려면 내 자격 취득 조건이 총판이 돼야 돼요. 네. 총판이 되려면 내 아이디에 240만이 있거나 전월 소실적 지난달 한 달 기준으로 내 작은 쪽이 480만이 되면 나에게 총판을 인정해 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150만 PB밖에 안 돼요. 제 아이디에. 그런데 저는 항상 전월 소실적이 400만 이상이 되겠죠. 500만 가까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총판이 계속 유지가 돼서 제가 갈 때는 제 아이디에다 주문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 파트너들은요. 팀장인데요. 150만이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팀장 갈 때 150만을 찍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전달에 판매사를 한번 유지해버리는 거야. 그냥. 어차피 수당을 더 받고 판매사를 유지하면 250대 250이 되겠죠. 거기다 한 번만 더 수당을 받으면 300이 넘어버리겠죠. 그러면 그 300이 되면은 전월 소실적 300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원래 팀장이 되려면 대리점 조건인 150만을 채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70만에서 내 대리점을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가 아껴지는 거예요? 80만 PB. 그러면 4명이면 얼마예요? 320만 PB. 국장은 얼마예요? 90만 PB. 그래서 400만 PB를 아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팀워크만 잘 되면 그 400만 PB를 아껴서 아래 6줄에다가 분배를 하잖아요. 파트너들이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깨알 팁 하나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성공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럼 스피치 하는 거 절대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애터미는요 말하는 사람이 돈 벌어요. 여러분 들으면요 여러분들 스폰서 지갑에다 돈 채워주는 겁니다. 계속 질문하시고 뭐 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 꿀팁이고요. 두 번째 꿀팁은요. 우리가 판매사는 250만이 있어야 되고요. 팀장은요 판매사가 4명이 있어야 됩니다. 국장은요 판매사가 12명이 있어야 됩니다. 본부장은요 판매사가 36명 있어야 됩니다. 곱하기 3씩 올라가요. 판매사 숫자가 직급마다. 그러면 인페리어는 972명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포인트도 3배씩 올라가는 거예요. 자 내가 판매사 때는 500만 PB가 필요하고요. 팀장 때는 1500만 PB가 필요합니다. 국장 때는 얼마 필요해요? 곱하기 3 하니까 4500만 PB 즉 2250, 2250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본부장은 1억 3500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두시면 견적을 낼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어요. 아 우리 팀이 팀장을 도전할 거야. 그럼 몇만 PB가 필요하다? 150만 PB. 1500만 PB. 자 우리 팀이 국장을 도전할 거다. 그러면 4500만 PB. 2250, 2250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옥 도전자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극장에 도전해 보시겠다고 이렇게 질문해 주셔서 너무 네, 감사합니다. 좋죠. 네, 고맙습니다. 아니